앙크린 사르는 보내주고 베르너는 살짝 공 다시 데려오죠. 베르너도 뭐 어제 터치 안 좋았던 건 맞는데 역시 어제 경기 정도만 해준다면 역시 결과예요. 그러니까 폼은 좋지 않아도 결과만 가져오면 되는 것인데 베르너는 그걸 어제 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건 우리에게 희망은 뭐냐면 1월에는 그래도 좀 많이 복귀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1월, 2월쯤에는 그나마 좀 많이 복귀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호재죠. 어떻게 보면 호재인데 만약에 미넨이나 레알 상대를 만나면 스쿼드의 장점도 못 가져간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투엘 체제에서는 부상이 있기는 있었죠. 요 근래 첼시가 몇 년 동안 부상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줄 부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나가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전술은 3-5-2인가요? 3-4-2-1인가요? 3-5-2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베르너하고 루카쿠 이 호흡 맞추는 거 보면 3-5-2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3-4-1-2하고 3-5-1-2, 3-4-2-1 왔다 갔다 했어요. 어차피 투엘 전술에서 포메이션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3-5-2에 가깝게 움직였습니다. 마운트가 좀 내려와 주면서 바클리하고 투미들로 이렇게 두지 않았거든요. 제임스가. 리즈전 라인업 어떻게 나올까요? 치크 부상이라던데. 치크가 부상이라고요? 장난하지 마. 장난하지 마. 이게 이 몰카 재미없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근데 치크 부상이라고? 안 돼. 그만해요. 그만해. 재미없어. 이 몰카 재미없어요. 잠깐만요. 저는 아직 소식을 못 들었는데. 제니트전을 보고 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니트전은 질 수밖에 없었던 경기지 않나. 투엘이 여러 가지 전술을 짜왔습니다. 제임스를 수미에 두기도 하고 사울을 윙백에 두기도 하고 바클리를 꺼내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 정도로 7 멤버가 무너져 내리면 제니트도 정말 어려운 상대거든요. 챔피언스 리그에 나오는 상대들 중에 쉬운 상대는 없어요.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제니트전에 사르도 경기력이 안 좋았고 사울도 경기력은 안 좋았습니다. 좋은 모습을 잠깐 보여주긴 했지만 안 좋았다에 가깝고 제임스가 수미로 나올 정도로 7 멤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어요. 그런 걸 고민했을 때 과연 이게 경기력 부진인가? 부상자가 많이 나오면서 특히 중원과 수비 쪽에서 부상자가 나오면서 좀 우리 스스로 이 뎁스 관리를 못한 것이다. 자이던 타이던 뎁스 관리를 못하면서 제니트랑 비긴 것이지 원래 투엘의 전술이라든지 그렇다고 첼시 경기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시즌 초반 동안 잘 나갈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눈이 가는 건 1월 이적 시장입니다. 그럼 1월 이적 시장에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여름은 시즌에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겨울은 보강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거에 대해서 수비, 중원, 공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비를 놓은 거는 원래는 우리가 수비가 되게 강점이었어요. 요 위에 영상이 지나가겠지만 15실점을 할 수 있을까 말까를 고민할 정도로 진짜 통곡의 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비수 부상이 좀 있기는 합니다. 찰로바하고 치레리 부상을 입으면서 좀 스쿼드 관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떠나서도 3백을 쓰는 한 실바, 아스필리쿠에타, 리디거, 텐센, 사르, 찰로바로 버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클럽 월드컵도 있죠. FA컵, 챔스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찰로바는 부상이지 사르는 영양 부족이지. 그렇다 보니까 4명으로 돌고 있었어요. 아스필리쿠에타마저 요 근래는 조금 빠지면서 실바, 리디거, 찰로바 아니면 실바, 리디거, 텐센으로 돌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실바가 빠지면 급격히 불안해집니다. 리디거 실바가 빠졌던 제니트전에는 3골이나 먹혔고 웨스트햄전에도 실바 하나 안 되니까 계속 실점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수비 쪽 링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스토니, 쿤데, 살러이까지. 근데 살러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살러이 얘기는 헝가리 감독까지 얘기할 정도로 조금 짙은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나이도 어리고요. 192cm에 84kg로 체구도 좋습니다. 이게 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실바도 그렇고 아스필리쿠에타도 그렇고 텐센도 그렇고 사르도 그렇고 키가 큰 편은 아니에요. 리디거가 만약에 FA로 나가게 되면 찰로바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전부 180대이니까 그렇게 큰 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센터백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키가 있다라는 것은 장점이고요. 직전 경기 리제스포르전에는 가장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MOM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셉트 3회, 클리어링 2회, 어시스트는 2개, 키패스 3회 공수에서 활약을 했다는 얘기죠. 4골을 집어넣는 동안 어시스트가 2개라면 사실상 공수, 특히 이제 중원까지 올라가주면서 이 선수가 활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3백에서 왼쪽을 맡아서 전진성을 확보해주면서 김민재는 중앙,
살러이는 이제 왼쪽을 맡아주면서 이 공수에서 윙 쪽까지 마킹을 해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리디거 자리에서 더 활약할 수 있는 건 왼발이라는 거예요. 이 선수가 왼발잡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설마 리디거의 대체자인가? 리디거가 레알 얘기도 있고 뭐 미넨 얘기도 있으니까 리디거의 대체자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글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선수가 리디거처럼 뒷공간 커버가 좋냐? 그러니까 리디거는 많이 올라가는 대신 뒷공간 커버가 좋잖아요. 그런 선수도 아니고 B클럽에서 증명됐던 선수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입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영입이 된다 해도 리디거보단 오히려 사르 대체자인 것 같습니다. 사르는 인테르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르를 대체할 거라면 이런 목적이라면은 결국에는 뎁스 보강이라는 거거든요. 1월 이적 시장에는 뎁스를 보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목적이라면은 김민재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김민재 선수가 전진성도 역시 살러이처럼 있고요. 빌드업과 롱패스도 되는 자원이에요. 거기에 피지컬이 안 됩니까? 키도 크고 피지컬도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저는 김민재 선수를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떨까. 그때 우리가 이란전이죠. 타레미 날려보내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타레미도 조금 몸이 완성된 선수인데 몸싸움에서 아예 안 되는 걸 보면서 지금 실바 가운데를 서줄 수 있는 자원이 몇 명 없거든요. 실바가 그래서 못 쉬고 있기도 하고 1월을 보낼 때 사르는 별로고 찰로바는 글쎄요. 이 돌아왔는데 경기력이 빨리 안 오르면 김민재의 선택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이 여기 나오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살러이는 한 300억 정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가격이라면 차라리 사르의 대체로 김민재 선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가 아직 유럽 무대를 나간 지 얼마 안 됐고 그렇다 보니까 김민재를 얼마나 이제 스카우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민재는 어떨 거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자, 대신 이제 쿤데나 뭐 줄레, 바스토니 뭐 이런 데레이트 얘기를 해보자면 1월에는 보강이 어렵습니다. 워낙에 목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디거는 당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보스만 룰이 적용이 돼도 결국 요번 여름에 나가는 것이고 텐센도 마찬가지고요. 뭐 실바, 아스필리쿠에타도 다 여름에 나갑니다. 그러면 여름에 쿤데나 이런 대형 영입이 될 확률이 높고 1월은 제가 봤을 땐 살러이나 김민재나 그 외의 자원들이 보강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르까지 나간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수비는 어느 정도 보강, 그러니까 어느 정도 뎁스 보강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자, 이제 중원 얘기인데요. 중원은 초토화입니다. 조르지뉴 부상에 치크도 요번에 워밍업하다 부상을 당했거든요. 근데 코바치치는 부상 복귀는 됐는데 또 양성으로 빠졌고 찰로바 부상이고요. 이게 중원에서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사우라고 바클리밖에 없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죠. 거기다 이제 더 무시무시한 상황이 뭐냐면 이게 게임이 아니라서 복귀하자마자 이 선수를 가동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루카쿠도 폼이 아직 안 올라와 있고 부상 복귀한다고 해서 폼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캉테 코바치치는 또 빠진 지도 오래됐고 캉테는 복귀에도 많이 다쳤고 무릎이 뒤틀렸다고 하니까 많이 다친 상황이라서 중원 쪽 보강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추아맨이랑 라이스를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똑같습니다. 라이스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면 너무 목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스타트가 1000억이니까요. 이쪽은 웨스트햄도 팔 생각이 없고 이 선수가 2024년인가 5년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뭐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뭐 겨울에 팔든 여름에 팔든 목돈만 마련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첼시가 돈을 깎으면 깎을수록 겨울엔 영입이 어려울 것이고 첼시는 겨울에 그렇게 목돈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라이스는 어려울 거고요. 추아메는 600억 물론 비싸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금액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원 쪽은 진짜 보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조르지뉴는 최근에 잔 실수가 좀 많고 그렇다고 조르지뉴 위주로 돌릴 수도 없는데 코바치치는 시즌 초에 날아가서 지금 해를 넘어갈 때까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 캉테는 최근에 잔부상이 너무 많고 찰로바는 원래 여기 중원이 아니고 그럼 남아있는 자원이 사울 바클리 이제 마운트까지 내린다면 마운트까지 있는데 사울 바클리의 경기력은 안 좋거든요. 그러면 뎁스며 퀄리티며 투미드를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강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 괜찮은 선수를 찾아보라면 틸레망스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스터 입장에서 FA로 놓아줘야 된다면 차라리 얼마의 가격을 받고 파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틸레망스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 잉글랜드 자원들은 엔간하면 500억 이상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격 얘기는 딱히 드릴 게 없는 게 뭐 베르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니트 전에는
베르너의 움직임이 흡사 라이프치히 때 베르너 같이 이 움직임에도 자신감이 있고 슛 때리는 것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경기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루카쿠 내주는 거나 이런 걸 보면서 3호의 가능성도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공격 쪽은 뎁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에으나 뭐 플리식은 아직 모르겠고 오도이나 마운트나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니까 여기는 좀 기다려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공격이 먼저 영입이 돼야 되고 수비, 중원은 뭐 뎁스가 되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쪽이었다면 지금 1월 다 돼서 제니트전을 놓고 보면 역전이 됐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 중원하고 수비가 더 불안하고 공격은 그나마 부상자가 적고 복귀자가 많고 뎁스가 되고 루카쿠가 안 되면 하베르츠가 안 되면 베르너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이제 중원하고 수비 특히 중원이 시급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월 이적 시장이 기대가 되면서도 불안한 건 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 징계가 있었을 때부터 램파드 감독에서 투엘로 바뀐 지난 시즌 이때는 뭐 영입이 안 돼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름에 보강을 많이 했고 징계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보강을 안 하면 안 되게 됐거든요. 지금 첼시가. 그런데 지금 매물이 너무 없어서 현실적인 매물도 없고 현실적인 매물은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좀 걱정이 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적 소식이 좀 빠르게 들어오면 이제부터 한 12월 중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1월 이적 시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는 1월 이적 시장에 집중해서 한번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